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갑자기 이 7% 하락을 했더라고요. 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7% 하락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 기술력이 높지만 이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이 펀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단어들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이고, 사실 그런데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에서 받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여기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는데, 뭐 더 나아가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받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이제 상장이나 이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스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라고 한다면 매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뭐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녹스도 지금 현재는 인수가 되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캠핑 관련 기업에도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또 뮤직하우, 이 뮤직하우가 지금 현재 IPO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뮤직하우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은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에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그냥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면 제가 영상 제작했던 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 7%까지 하락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오늘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약 한 7.92%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3%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60일 이평선 부분이 좀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레인지가 2차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해 주면서 좀 길게
가격이 좀 하락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3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3봉이 나와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기나긴 시간을 걸쳐 이 박스권 형성을 했었죠. 이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이제서야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시마다 여기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월 21일부로 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2월 21일부로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39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320만 주, 기관 같은 경우 90만 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2월 21일부로의 상승 추세는 결국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수세인지 이 매도세인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삼성 창구에서 매도량이 17,000주, 매수량이 13,000주, 약 한 4,000주 가량 매도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삼성 창구에서 순 매수가 거래원 순위 1위예요. 이 99만 주, 약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 40만 주, 한국투자증권은 37만 주, 이렇게 삼성 창구와 2위, 3위 간의 이 매수세 차이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 창구에서 받아줄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적으로 이 외국계 창구 이 매수세 또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맥쿼리 증권 창구에서 19만 주, 노무라 창구에서 17만 주, HSBC 15만 주, UBS 증권 11만 주, 모건스탠리 8만 9천 주, 시티그룹 4만 7천 주, 이 JP모건 서울 2만 5천 주, CLSA 증권 7천 주, 이 다이와 4천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4위부터 이 9위까지 전부 외국계 창구죠. 이 외국계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한국 창구에서 받아줄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외국계 창구에서 받아줄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